이리 오너라 이리 오. 이 자료가 계속 녹음이 뒤처지고 했던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가 잘 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밀어가지고 했더니 계속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10만 원 넘어갔더라고요. 네. 오늘 뭐 사실 분위기가 더 좋았죠. 오늘 이한나 연구원한테도 그 LG화학 계속 말하는데 내가 배터리 들 때 좀 LG화학 사과나무에서 현대차가 LG화학이 제일 좀 너무 그러니까 제일 좋더라고. 맞아요. 그래요. 4월 7일 발간했던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고 제목까지 이렇게 자극적으로 잡았는데 내가 이제서야 녹음하니까 거의 지금 뭐 아니 뭐 아직 많이 안 올라서. 아직도 그래. 그렇습니다. 그럽시다. 현대차 얘기 좀. 야 근데 내가 지금 막 엄청 지쳐있는데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릴까? 뭐 사실 저희 1시간 정도 안쪽으로 좀 짧게 끊으시면 그래. 이제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차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 예, 윤세인 임조입니다. 네, 저는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제 유지웅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댓글 뭐 계속 많이들 좀 올려주고 계시긴 한데 한 분이 또 그 100%로 이번에 3월달 장을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100%가 무슨 그러니까 주식 100%로 들고 있다가 1400까지 갔을 때 굉장히 좀 힘들어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본전은 회복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종목들이. 근데 어쨌든 이리온 방송 들으면서 그래도 좀 희망이 더 생겨서 본전이 왔지만 계속 좀 보유해보겠다. 그런 또 좀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네, 여기 참 증권사 직원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왜 돈을 못 벌까? 제가 맨날 요새 페이스북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게 마빈 얘기를 내가 맨날 거기도 한번 때 그냥 올렸었나? 네, 올렸습니다. 나 좋아하는 말인데 한국의 투자가들은 너무 빨리 사고 너무 빨리 판다. 좋은 주식을 샀다면 갖고 이게 습관처럼 이걸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안 오르는 거고 저건 오르는 것 같단 말이야. 이걸 팔아 저걸 사. 맞아요. 난 저거는 또 상투를 잡아. 난 저건 내가 팔았던 게 또 올라. 화가 나. 또 더 사.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어느 날 보면 멍한 것 같은데 멍은 하나도 없을 거야. 주식이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투자라면 그냥 좋은 주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있다 보면 다 나중에 비슷해져요 수익률. 근데 왜냐하면 왜 그런 게 될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목표 수익률이 너무 높아. 막 따따블은 벌어야 돼.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따따블로 까지는 거야. 내가 그냥 그래 연간으로 이게 엄마 무모한 목표지만 그래, 내가 한 20%씩만 벌면 좋겠다. 엄청난 돈이거든 사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20%. 개인들은 할 수 있거든. 개인들은 두 배씩 두 배도 안 되죠. 이게. 대부분 물어보면 기본이 50%예요. 하지 마시다. 기본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50% 벌 수 있다고 옆에서 막 그런 어떤 사기꾼들이 끌겠지. 그리고 막 이때 되면 또 안 좋아지면 다 팔라고 하고 막 또 이런 무슨 신호가 나오면 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온갖 내가 봤을 때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좋아진 게 뭐냐면 워낙 유튜브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 있다 보면 시장을 가늠하기가 되게 좋아요. 진짜로. 내가 요새 신호를 삼고 보는 게 몇 프로가 몇 개가 있는데 왜냐면 보여. 그 사람들 표정에 빠져야 된다. 제발 이 이유로 빠져라. 저 이유로 빠져라. 막 소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위에 막 댓글 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게 맞아야 돼. 저게 맞아야 돼. 저 논리적이야. 저게 이성적이야. 시장이 그렇게 논리적 이성적이어서 저기 1,400에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말을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얼마 전에도 식사 자리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하려면 돈을 맡기는 게 낫다. 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리고 그거는 취미로서 공부하는 데 쓰시던지 그냥 내가 공부를 해서 지적 호기심으로 시장을 대할 거면 돈 버는 건 거리를 두시거나. 그 사람 어쩌면 페이스북 뭐냐면 원래 논쟁은 비관론자가 이기지만 돈은 낙관론자가 번는데 되게 보면 명성은 비관론자가 얻어. 뭐 루비니 뭐 됐어가지고. 근데 다 그 강연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쌀뜨기 없는 얘기를 또 하면서 시간을 끌어. 근데 이런 얘기하면 댓글에 달릴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안 걸리게 내가. 근데 요즘에는 응원 댓글만 있고요. 사실 이상하게 좀 없습니다. 그런 약간 딴지를 건다거나 그런 댓글이 없어요. 아닙니다. 내가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유주한테 사과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 오도 힘든 기회라고? 아, 너 위험해. 그래서 안 했더니 3주간 계속 자동차 좋아한대. 그쵸. 미안하다. 지금 이제 4월 7일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 4월 7일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좀 많이 왜냐면 자동차는 잘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이상한 게 그 요즘에 느끼는 게 물론 테슬라는 좋은데 예. 이제 유정현 의원이 어쨌든 현대차도 되게 좋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자동차 기업도 주가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던데 유독 우리나라 자동차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흐름 자체가. 절대 주가는 사실 비슷한 궤적을 그렸고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그 업체들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제 GM 포드 업체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직격탄으로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수가 이제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금융위 때도 마찬가지였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GM 포드랑 이제 또 유럽 업체들이 힘들었었던 거고요. 그때는 또 특히 이제 미국 업체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GM 포드는 이익의 거의 한 90% 80%가 미국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거랑 또 메커니즘이 좀 다르게 발생을 하는 구조니까 내수에서 이익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달라야 정상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비슷하게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지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게 4월부터이기 때문에 2분기에서의 이익의 가시성이나 방향성은 사실 이제 국내의 완성차 업체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현대기아차의 익스포저가 미국과 유럽에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다 같이 이제 빠질 때 좀 합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가 저희가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은요. 안 좋을게요. 10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유머도 안 먹히다. 대체 기계 같아. 로버트들 오늘 염동찬도 로버트랑 녹음했고 로버트 2 우리 유치우 끝없이 새벽이면 나타나가지고 뭔가 하고 있어. 그 그림 1번이 사실 이 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글로벌 수요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7,700만 대 정도 자동차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12% 정도 빠진 수치이고 보시면은 이 증가세 그래프가 최근 4년간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부분 때문에 글로벌 오토 주식들이 최근까지 계속 안 좋았었던 주가 흐름을 이제 보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 12%의 하락세가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방향성을 보고 현재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는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미국, 유럽이 코로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2분기까지는 이제 판매가 좀 안 좋게 진행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업체들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신용 공여를 받는 게 좀 더 딜레이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판매가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한 상황이 지연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재무적으로 좀 더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미국과 유럽이 이제 올라오고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CO2 배출량 규제가 올해 특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95g/km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그 리터 퍼 킬로미터당 95유로를 대당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해서 조단위가 나오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을 줄입니다. 내연기관 공급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역성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은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익스포저가 적을수록 일단 현 상황에서는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 한계가 더 있죠. 그게 이제 중국 시장인데 보시면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일단은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역성장이 없이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는 가장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ASP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장은 미국이 다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3년 동안 역성장을 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 역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 10% 정도는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흐름을 보시면은 이미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짧게 코멘트가 나갔는데 4월 둘째 주에는 플러스 14%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영향을 먼저 맞은 만큼 올라오는 속도도 먼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이제 단순한 이제 기저 효과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각국 정부로부터 그 각 성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양책들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먼저 중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도 아마 올라올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지금 대부분 요 세 개 지역에서 안 좋기 때문에 내려온 상황인데 중국에서 플러스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 주가 반등에도 좀 이루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 지역을 놓고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양책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일정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일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것들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캐시 형태의 보조금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배경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보시면 그림 7번 보시면은요. 중국이 이제 로컬라이즈가 부품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핵심 부품들을 아직까지 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원래 3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런 서플라이 이슈가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이제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유럽이나 특히 유럽 공장들이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들 가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조금 어느 정도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이제 존재하는 기업들이라면 최근에 이러한 흐름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적인 이제 리스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고정비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다 합하면 한 20만 명 정도가 고용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 700만 대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연간 1000만 대를 공급을 하는 이제 폭스바겐은 67만 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이제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현대기아보다 더 적은 판매 대수를 갖고 있는 이제 다임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를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도 30만 명 이상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업체들은 특히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도 고용 인구에 대한 이제 고정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면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정도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2분기 실적에 좀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신용 공여를 이제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폭스바겐이나 메르세 그 다임러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파워트레인 있죠.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 공급 내재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벤츠 같은 경우는 이거 외부로도 판매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되는 인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는 또 이제 계열사들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또 엔진을 만들고 있는 현대위아나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트랜시스, 이전에 파워텍, 다이모스 이런 데들이죠. 그런 데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부담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림 12번 그래프인데 유럽과 미국에 대한 이제 매출 노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80% 정도, 70에서 80% 정도가 꽤 높은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49% 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경쟁하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OEM들에 비해서 이쪽의 지역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익 리커버리도 사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다들 내수가 지금 다 미국 아니면 유럽인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 개발이나 아니면 신차 출시 일정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딜레이된 그런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혼자 하니까 되게 지루해하는 것 같은데 네. 듣고 있어.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PSA나 르노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이제 좀 성공을 하지 못한 케이스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유럽 판매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유럽의 이런 일부 업체들은 그런 이제 재무 개선 이제 아니면 서포트라는 이제 명목 하에 정부 지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 14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금융위기 당시는 이 궤적이 지금 2년에 걸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이 미국과 유럽이 이 금융위기가 일어난 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차에 바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4월에 바닥을 찍을 거기 때문에 발생을 한 지 거의 한 3개월 만에 바닥을 찍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궤적은 금융위기의 절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따라서 그 이제 바닥권에서 최저점에서부터 이제 부양책들이 예전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독일은 이제 메르켈 총리가 주도를 해서 이런 이제 폐차 보조금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지원을 많이 했었고요. 금융위기 때 연준이 했던 정책도 축약적으로 그냥 다 나와버렸고 유럽의 이런 정책들도 그냥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난 학습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2008년 10월 저희 미국의 한국의 통화사업 체결하고서 2009년 4월에 런던 G20까지 그 사이 기간에 있었던 정말 온갖 일들이 모든 나라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대책을 잘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판매가 그 당시에 반등을 하면서도 부양책들이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산업에 대한 부양책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게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실 보니까 저희 최진영 연구원이랑 이야기를 해보니 국내 기사나 아니면 구글 영문 기사에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각 성별로 중국 기사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일단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성별로 부양책들이 좀 많이 이제 이미 실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4월 말 5월 초부터는 일단은 미국에서는 각 그 주 정부에서 딜러들한테 영업을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부양책을 이제 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하지만 5월 4일부터는 이제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들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그런 이제 캐시를 실제로 서브시디로 보조금을 이제 주는 형태의 그러한 이제 서포트가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표죠. 그림 15번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카페 스탠다드죠.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연비 규제는 2010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정권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에서 좀 추진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거를 현 미국 정권으로 바뀌면서 추진을 다시 이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다가 지난달에 이제 그 이 카페 스탠다드가 완화가 되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내년부터 26년까지 평균 5%씩 증가를 하는 규제가 평균 1.5%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년 기준으로는 타겟하고 있는 이 갤런 그 마일당 갤런 즉 CO2 배출량으로 역환산을 하게 되면 136g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올해 당장 95g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친환경차를 상당히 딜레이 시키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5g 맞추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올해 이제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50만 대를 팔게 되면 그 중에서 8만 대를 이제 순수 EV를 팔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95g을 맞추는 전형적인 형태인데 훨씬 더 EV를 줄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팔고 그런 이제 수준을 떠나서 대형 SUV를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V가 사실 좀 연비가 좀 안 좋죠. 예. 근데 SUV를 해야 사실 수익성이 더 좋은 거고, 세단은 대형화 시키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SUV는 대형화를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제네시스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렉서스 RX랑 경쟁을 하죠. 네. 미국에 가보면 렉서스 RX 위로 체급이 다 2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든 아니면 이제 현행 팰리세이드, 텔룰라이드든 체급을 더 늘릴 수 있는 차종들에 대한 그런 이제 전략이 저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유럽 쪽도 여기 써주셨는데 유럽도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유럽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유럽은. 지금 일단은 이 규제를 시행 중인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벌금은 사실 내년에 물게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뭐 올해 다 지켜놓고 내년에 벌금을 조정하면 되는 거지 않겠냐라는 건데, 사실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선 벌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고용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내연기관에 좀 더 유리한 정책으로 올해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는 폭스바겐은 사실 전기차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자기들은 전기차에 대한 이제 플랫폼이든 어쨌든 투자가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만약에 이제 유럽의 다른 경쟁 업체들이 자기네 연비 규제를 못 맞추게 되면 사실 자기네들만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예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자동차 쪽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어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코멘트를 많이 해오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주가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던 상황인데, 올해를 저점으로 여러 가지 좀 변동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나도 진짜 업데이트한 지 오래됐는데 어떨 것 같아 올해? 주가는 지금 주가상으로 보면 저희가 2분기까지는 이제 실적이 쇼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2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타이어 업체들은
일정 부분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가 이제 합성 고무랑 천연 고무인데 천연 고무 중에서도 이제 스팟 시장에서 구입을 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최근 원재료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2분기 말에서 3분기에 투입되는 비중들은 굉장히 저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재료 가격이 그림 20번에서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3분기에 투입이 되고 판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자동차 판매가 재개가 되기는 하지만 판매 반등이 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물론 현대는 꽤 강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닐 테고요. 하지만 이제 경제 활동이 5월부터 시작이 되면 이 이동에 대한 수요는 어쨌든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의 교체 수요는 먼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재개가 될지 안 될지가 또 불확실하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글로벌하게 보면. 그렇죠. 미국을 보통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지금 아직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5월 초인데 최근에 어떤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3주 더 미루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일단 이제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상당 부분 이제 좀 이제 고립되어 있었던 활동들이 점진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5월 초인지 아니면 6월까지 가는지의 문제인 거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로 인해서 타이어 교체 수요는 자동차 신차 판매보다는 좀 더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타이어 업체들이 일반적인 포트폴리오가 70%가 교체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AS 관점에서 보시면 AS 부품이랑 이제 같은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타이어 딜러들이 가져오게 되는 이제 디맨드를 먼저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리스타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고를 선제적으로 끌어오려는 수요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그 미국 타이어 딜러 업체를 하나 조사를 했는데 그림 19번에 있는 먼로 타이어라는 이제 상장사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이제 1분기 실적 먼저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재고를 더 이상 축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2분기 말 3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이 업체들이 타이어 업체들로부터 재고 리스타킹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고 저희는 그게 이제 3분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투입 가격이 많이 이제 빠진 이제 상태에 그 원자재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8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 구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 해소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까지는 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 셧다운 자체가 4월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석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 자체로 보면 그림 24번이죠. 유형 자산 이제 회전율이죠. 그만큼 이제 업황이 안 좋아요. 지금 매출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거죠. 예, 이제 뭐 과잉 투자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지만 개별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이제 어쨌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회전율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지는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는 0.5 미만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25번, 그림 26번 보시면 이 파이 차트에서 의미하는 바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이 타이어 업체들의 매출액 비중이 꽤 높습니다. 50%가 넘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서의 그 수요 반등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가 이제 사실 이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이제 산업에 대한 저희 이제 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림 23번 보니까 과거에도 보니까 이게 그래도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 주행 거리가 늘어나니까 타이어 회사들 그 판매에는 그래도 이 저유가는 좀 좋을 수는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다가 이제 그게 다시 고유가로 반등하는 국면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유가가 또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니까. 시그널. 예. 그래서 이제 저유가 시대에는 사실 이제 원재료 가격이 원재료 투입되는 이제 원재료 재고를 이제 사실 이제 사들이는 구간이 사실 맞죠. 네, 본론합시다. 열심히 들었고. 현대차 처음부터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완성차에서는 뭐가 우선인데 이유가 뭐고 부품에서는 그렇죠. 뭐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카테고리로 합시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종목군은 이제 대형주고요. 대형주고. 예. 그리고 어닝과 아니면은 이제 이 업황의 방향성이 가장 뚜렷하게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보다 밸류에이션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예. 꽤 올라왔지만 그래도 현대차. 지금 일단은 이 방향성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나 인도에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가동이 이제 재개가 될 거기 때문에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판매가 이제 5월 초에 다시 한번 제네시스의 큰 믹스 개선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뭐 딱 느낌들이 다들 정말 괜찮다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아차에는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네. 저게 있잖아. 그 국내로 물건들 좀 들어오는 차량 뭐지? 그 신형 아닌가? 아니, 지금 그 예전에 텔룰라이드를 역수입하려는 사실 아니야? 이제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었고 애초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니야 그러면? 아니죠. 예. 지금 이제 국내에는 사실 모하비 차량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좀 크로스오버가 돼서 사실 이제 판매 전략상 한국에 들어오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거는. 네, 그럼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사실 이제 제네시스가 없는 대신에 ASP 상승 여력이 조금 적은 대신에 원래 저희가 인도 공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부분을 주장했었던 게 이제 작년 기아차를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건데 지금 이제 인도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의존도가 어느 정도 있고 인도는 지금 이제 판매량은 지금 당장은 다 내려간 상황이죠. 예. 그래서 경제 활동이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현대차가 하반기로 가도 좀 더 이제 프리미엄 요인들 신차 모멘텀이 뚜렷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그렇습니다. 그럼 모비스랑 만도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부품사들은 지금 일단은 이제 현대차의 이 고급화 전략, 그다음에 전동화 전략 이 두 가지로 굉장히 뚜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추이가 글로벌 경쟁 OEM보다 조금 더 뚜렷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글로벌 OEM들로 이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보다 현대기아차 향 비중이 많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주가상 기업 가치상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이제 완성차랑 비교를 하면은 당분간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주가 차별화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지금 이제 중요한 그림들을 사실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그림들을 한두 개씩만 보여드리면서 다시 가면 그림 27번을 보셔야 되는 건데요. 현대차의 매출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작년에 매출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3분기, 4분기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때까지도 판매 증가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이 회사는 작년에 하반기로 갈수록 ASP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 ASP, 즉 이제 믹스 개선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더 그러한 현상이 나올 거고요. 그게 이제 제네시스 물량이 많아져서 그렇고 제네시스 물량은 그 바로 밑에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월, 4월부터 물량이 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4월에는 이제 G80이 처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는 이제 그림 30번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기아차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고 일수 자체는 기아차가 조금 더 낮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텔룰라이드가 미국에서는 재고가 거의 5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드는 족족 이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펠리세이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현지화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비스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이제 부품사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5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모비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R&D 투자와 관련된 이제 방향성인데 그림 34번, 35번을 보시면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R&D 투자 비용 증가세가 꺾이게 됩니다. 즉 내년부터는 이제 투자를 일정 부분 회수를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D 투자는 대부분 AS가 아닌 자동차 부품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모비스의 이제 영업이익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 모듈이랑 AS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올해랑 작년 대부분 AS에서만 이익이 발생해온 구조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자율주행 부분뿐만이 아니고 투자 비용이 이제 전기차 부분으로 많이 들어갔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울산 전동화 공장이 내년 이제 2월, 3월 정도 내년 초반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사실 이게 하나가 있고 올해 12월에 가동하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공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투자 회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좀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즉 내년부터는 AS 말고도 다른 이제 차 부품에서도 이제 이익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제일 선호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일단은 지금까지는 완성차의 이제 엔진 30%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매출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기업 연비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기업 연비 규제가 완화되면 사실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현대위아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갖추고 있는 유형자산 규모, 매출액 이제 규모에 비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제 이익의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굉장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도 0.3배를 못 넘는 이제 섹터 내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이제 주가 저점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센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접근하시기가 이제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는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제 작년까지 특히 이제 이 자동차 운반 사업이 이제 PCC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다른 고객사들 물량이 작년에 많아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 올해 내년도 방향성이 사실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1분기 이후 이제 2분기 들어서서는 그러한 이제 이익의 가시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의 상황은 현대기아차 비중이 많은 게 일단은 좋습니다. 가장 타격이 적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투자 의견은 일단은 이제 방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2분기, 3분기에는 조금 우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제 쉬어가려는 그런 이제 기조로 투자 의견을 최근 3월달에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거는 이제 뭐 한온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명백한 이제 이 전기차 시대에 수혜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아직까지 올해는 원활해야 되는데 원활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닝의 훼손에 대한 폭이 좀 큰 편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조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의견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하반기 되면 뭐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비스 한온 시스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만도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에서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아직까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이제 실적의 방향성은 저희가 매우 명확하게 우수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나 4분기 되면 이제 미국에서의 반등,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타 OEM들이 올라오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따라서 주가 회복 궤적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아까 좀 말씀을 이제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타이어든 이제 넥센 타이어든 어쨌든 이제 유사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화전공이랑 이제 SL이 있는데 평화전공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실적은 사실 2분기까지 좀 안 좋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다른 이제 유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인도나 아니면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동률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구조이지만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저가 매수 기회가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다로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아봤어?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근데 단순히 그냥 이제 저가하기 때문에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 업체를 계속해서 조사를 해온 결과 그 원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구성의 변경뿐만 아니고 이제 조직의 이제 통폐합이나 아니면 이제 기타 노력들 이제 원가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별한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이제 저희가 좋게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너럴 모터스를 공급을 꽤 하는 의미 있는 비중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GM이 2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SL을 볼 때도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큰 기회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화전공이랑 같은 이제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램프만 하다가 최근에 공시를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부품은 아니지만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T 모티브랑 이제 우리 산업이 지금 1분기에 유일하게 증익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동 모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상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점검을 해주셔야 하는 거는 실제로 해당 고객사로부터 그 오더를 받았는가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기아차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GM으로도
어쨌든 이제 드라이빙 유닛을 전기차용 드라이빙 유닛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게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제 확실히 이제 오더가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향성은 사실 이 업체는 이제 수주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리포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유수 업체들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프리미엄을 지금 당장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다만 이제 1분기 실적도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믹스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2분기 이후로도 이러한 방향성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하반기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우리 산업도 괜찮은 결과를 이제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더워내서 말도 더 이렇게 있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고 그런 내용이니까 있었던 거니까 네, 이준 영웅 맞습니다. 혼자서 엄청 고생하면서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오늘 왜냐면 몸이 컨디션이 급저하돼가지고 지금 내가 좀 아는 내용이었어.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네. 좋았는데 예.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개별 실적보다도 지금 전반적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서 현대차의 포지셔닝 그리고 현대차가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를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뭐 지역별 매출 비중, 그다음에 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주셔서 좀 이제 스터디를 해주시면 어떨까,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어쨌든 좀 내수가 워낙 그래도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그 마진이라든가 매출이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유의미하게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사실 정도로. 내수는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네. 그렇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이제 합산 마켓 시간 75%인데 보통 미국에서 GM, 포드는 각각 20%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그 업체들도 픽업 트럭이나 대형 초대형 SUV를 하기 때문에 예. 보통 내수에서 마진이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일반 소나타급 세단이 경쟁을 하려면 꽤 많은 이제 인센티브를 부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뭐 대형차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어쨌든 초대형으로 갈수록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는 인센티브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익 비중이 내수가 제일 높습니다. 예. 중요한 건. 예. 오케이. 오늘 왜 이렇게 덥고 힘들지? 미안합니다. 덥네요 좀. 그렇죠. 덥기는. 우리 에어컨 틀어야겠다. 예, 막 주할머 PD 덕이야. 잘못이야. 난 아니거든. 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